2004년 11월 15일, 미국의 한 자택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뉴욕 델마에 살고 있던 피터 포코와 그의 아내 조안 포코는 새벽에 한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요. 이들 부부를 공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 포코. 크리스토퍼는 자고 있던 자신의 부모님을 대형 도끼로 무자비하게 내려칩니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인 피터 포코는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어머니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치아와 눈을 잃었으며 턱도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부의 아들인 크리스토퍼는 대학생으로 타지에서 지냈고 항상 돈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는 학비를 지불하기 위해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성적이 좋지 않아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했지만 이듬해 대학을 재입학하면서 학비를 내기 위해 또다시 부모님의 신용을 빌려 대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 피터는 크리스토퍼에게 이런 일은 자신과 논의를 하라며 한 소리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학비도 아닌 지프 랭글러라는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 또다시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알게 된 아버지 피터는 크리스토퍼에게 연락을 했지만 몇 주 동안 연락이 닿질 않자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편지에는 더 이상의 돈을 쓰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과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2004년 11월 15일 새벽,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고 있던 집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는 강도가 침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집에 경보장치를 끄고 집 밖으로 나가는 전화선을 끊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 후 크리스토퍼는 자고 있던 부모님의 방으로 들어가 도끼로 그들을 가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공격 후 크리스토퍼는 다시 대학교 캠퍼스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것 말고도 이 사건에는 당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피터가 공격당한 후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16회가량 넘는 공격을 받은 피터는 이미 두개골이 부서지고 턱뼈가 으스러져 도저히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사건 당일 아침 피터는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는 같이 자던 아내가 옆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1층으로 이동하여 주방에서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싸고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아들의 주차딱지 비용을 내기 위해 수표에 사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문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 오는 도중 기력을 다해 현관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들은 사건 현장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구급요원이 보기에 아버지 피터의 행동이 아마도 아드레날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면서 부부의 지갑과 돈이 그대로였으며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어 강도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파악했는데요. 범인이 집에 경보장치를 끈 것으로 보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내부의 소행이라 파악했고 부부의 아들 2명을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내 조안이 의식이 있던 순간에 용의자를 물어보았고 크리스토퍼가 범인이냐는 질문에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크리스토퍼가 경찰에게 현지 기자로부터 부모님의 일을 알게 됐다며 직접 전화를 했고 수술을 하고 있던 엄마 조안의 곁을 지켰는데요. 하지만 경찰들은 크리스토퍼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는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지만 사건 당일 대학 캠퍼스에서 나오는 차량 CCTV와 15일 새벽에 근무한 톨게이트 직원의 증언, 그리고 이웃들이 지프 랭글러 차량을 보았다는 증언으로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크리스토퍼의 정신감정을 실시했는데 의사는 그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다니던 대학교는 성적표를 위조해 입학하였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부유한 가정의 출신인 것처럼 말하는 등 거짓말이 능숙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중 혼수 상태였던 크리스토퍼의 어머니 조안이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요.
다시 한번 범인이 아들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크리스토퍼가 범인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에 대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며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크리스토퍼가 재판 내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매번 어머니를 에스코트하면서 법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주간의 재판 속 80명 이상의 증인이 나왔고 검찰은 크리스토퍼가 파산 상태였으며 부부의 보험금인 110만 달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06년 12월 12일 크리스토퍼는 모든 혐의에 대해 50년 종신형 선고를 받으며 이 사건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크리스토퍼 친족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